호주 교포 이민지가 올 시즌 LPGA 투어 세 번째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에서 4언더파 284타의 기록으로 우승했습니다. 강풍과 폭염 그리고 정상급 선수들이 너도나도 불평을 터뜨릴 만큼 어려웠던 코스 세팅이었지만 이민지는 이러한 삼중고를 이겨내고 자신의 투어 11승째이자 세 번째 메이저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민지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과 나아가 명예의 전당 헌액이라는 자신의 목표이자 욕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1년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첫 메이저 우승컵을 거머쥐었던 이민지는 2022년 US 여자 오픈에 이어 이번에 위민스 PGA 챔피언십 트로피마저 들어올림으로써 커리어 그랜드슬램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이제 이민지는 앞으로의 선수 생활 중 AIG 위민스 챔피언십 또는 쉐브론 챔피언십을 차지할 경우 선수 최고의 명예를 할 수 있는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됩니다. 투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수들은 우선 단기적으로는 단일 대회 우승, 나아가 시즌 상금왕이나 올해의 선수를 목표로 하나 궁극적으로는 명예전당 헌액과 더불어 그랜드슬램을 입에 담습니다. 달성 여부를 떠나 선수들 모두에게 도전 의식을 고취시키는 하나의 꿈이자 희망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랜드슬램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달성할 수 있을까? 또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기 위해선 얼마만한 업적을 쌓아야 하는 것일까? 우선 LPGA 투어에서 말하는 그랜드슬램이란 단일 시즌에 펼쳐지는 5개의 메이저 대회 중 서로 다른 4개의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PGA 투어의 경우는 4대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 PGA 챔피언십, US 오픈, D 오픈을 그랜드슬램의 기준으로 삼는 반면 LPGA는 5대 메이저 대회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어 약간 다릅니다. LPGA 투어는 1982년 이전에는 시기에 따라 메이저 대회가 2개에서 4개로 열리다 1983년부터 4대 메이저 체제가 됐으며 2013년 에비앙 챔피언십이 메이저로 합류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단일 시즌의 메이저 대회를 싹쓸이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랜드슬램은 사실상 불가능한 신의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녀 투어를 통틀어 단 한 번도 달성된 적이 없으며 타이거 우즈가 2000년도에 US 오픈을 시작으로 디오픈, PGA 챔피언십 등 3개의 메이저를 차례로 석권한 뒤 이듬해 마스터스에서 우승해 2시즌에 걸쳐 4개의 메이저를 연속 우승한 것이 그랜드슬램의 가장 근접한 기록입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타이거 슬램이라 명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시즌과 상관없이 서로 다른 4개의 메이저를 우승하는 커리어 그랜드슬램이 현실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올 시즌 PGA 투어에서 로리 맥길로이가 마스터스를 우승하면서 역대 6번째 커리어 그랜드슬래머가 된 바 있습니다. LPGA에서는 그간 모두 7명의 커리어 그랜드슬래머가 탄생했습니다. 선사시대라 할 수 있는 80년대 이전에 루이스 석스를 시작으로 미키 라이트, 팻 브래들리가 이름을 올렸고 1990년대 이후 99년의 줄리 인스터, 2001년의 캐리 웹, 2003년의 아리카 소렌스탐에 이어 한국의 박인비가 가장 최근인 2015년에 커리어 그랜드슬램의 주인공이 된 바 있습니다. 이 중 캐리 웹은 2002년 위타빅스 브리티시 여자 오픈마저 우승해 5대 메이저를 모두 차지함으로써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슈퍼 커리어 그랜드슬래머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박인비의 뒤를 이을 잠재적 커리어 그랜드슬래머는 누가 있을까? 이민지와 더불어 각각 이미 서로 다른 3개의 메이저 타이틀을 획득해 한 개만 더 수집하면 되는 현역 선수는 모두 5명. 이 중 달성 가능성이 높은 선수는 교포 선수들인 이민지와 리디아고 그리고 한국의 전인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18, 19살 때인 2015년, 16년에 이미 2개의 메이저 타이틀인 에비앙 챔피언십과 쉐브론 챔피언십을 따낸 바 있는 리디아는 지난해 AIG 챔피언십을 석권해 앞으로 US 여자 오픈과 위민스 PGA 챔피언십 중 하나만 거머쥐면 대망의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됩니다. 전임지도 쉐브론 챔피언십이나 위민스 PGA 챔피언십 중 하나면 됩니다. 이들 3명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한창 때라 사상 8번째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의 유력 후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반면 스웨덴의 안나 노르드크 비스트와 대만의 정란이는 부록이 내일 모레인 노장들이라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오히려 아직 메이저 타이틀이 2개지만 세계 랭킹 1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는 넬리 코다나 고진영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명예의 전당은 어떤가? LPGA 명예의 전당은 1967년에 설립됐고 27점이라는 헌액 포인트 규정이 있습니다. 우선 메이저 대회 우승과 베어 트로피 및 올해의 선수상 중 적어도 1개 이상을 충족한 선수가 27포인트를 획득하면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일반 대회 우승은 1점, 메이저는 2점이며 베어 트로피와 올해의 선수상도 1점씩 주어집니다. 최근 투어 생활 10년 조항이 없어진 대신 올림픽 금메달에도 1점을 주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투어 생활 중 너댓 차례 메이저 우승을 포함한다 해도 20승은 올려야 하며 그 기간 베어 트로피나 올해의 선수 등 시즌 최고 선수 자리를 한 차례 이상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조건입니다.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 세계 여자 골프의 트로이카로 활약한 아니카 소렌스탕, 캐리 웹, 박세리가 2003년부터 2년 간격으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고 그로부터 9년 뒤인 2016년에 박인비가 영광의 자리에 오른 바 있습니다. 2020년대 들어서는 멕시코의 로레나 오초아가 2022년에 그리고 지난해 리디아고가 파리올림픽 금메달로 마지막 27점째 포인트를 채움으로써 가장 최근의 명예의 전당 헌액자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들과 함께 명예의 전당에 액자를 걸 선수는 누가 있을까? 가장 근접한 선수는 대만의 정얀이. 2010년 즈음 최고의 선수로 군림했던 정얀이는 메이저 5승을 포함해 투어 15승을 기록 중이고 2차례의 올해의 선수상과 1차례의 베어 트로피를 수상해 총 23점의 헌액 포인트를 기록 중입니다. 현역 선수 중에는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풀타임 시드를 갖고 있지 못할 정도로 기량이 쇠퇴해 향후 4점을 추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현 세계 랭킹 1위인 넬리 코다와 바로 직전 그 자리의 주인공이었던 고진영이 유력한 후보라 보는 게 타당한 시선입니다. 고진영은 메이저 2승 포함 15승을 기록 중이며 올해의 선수상 2회, 베어 트로피 1회로 20점을 획득 중입니다. 코다는 19점을 기록 중인데 역시 메이저 2승 포함 15승과 올해의 선수 및 올림픽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커리어 그랜드슬램과 명예의 전당 헌액 중 어느 것이 더 힘들까? 대회 숫자나 경쟁 구도 등을 감안해 1990년 이후의 경우만 따져보겠습니다.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줄리 잉스터, 웹, 소렌스탁, 방인비 등 4명은 예외 없이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습니다. 반면 명예의 전당에는 들었지만 커리어 그랜드슬램과는 인연을 맺지 못한 선수는 베스 데니얼과 박세리, 오초와 리디아 고 등 4명. 리디아는 아직 가능성이 많지만 앞의 셋은 이미 은퇴한 지 한참 됐습니다. 통당 33승을 한 데니얼과 27승의 오초아 그리고 25승의 박세리가 못한 것을 보면 커리어 그랜드슬램이 어려운 듯 보이고 1년에 평균 3점씩 획득한다 해도 무려 9년 이상을 지속해야 27점이 가능한 것을 보면 명예의 전당이 더 힘들어 보이고 비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둘 다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